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5년 2월 1일 대구 수성동 황금동에 있는 한 파출소에 어두운 표정의 남성이 조심히 들어섭니다. 그는 쭈뼛쭈뼛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떼요. 경찰관님, 제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온 남성은 이 집안의 가장 38살 김광년이었죠. 2월의 한파 속에 가족들이 추운데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토로하던 남성. 일단 사라진 가족은 32살의 아내 김씨, 그리고 12살 큰딸 혜정양과 10살 둘째 딸 미화양. 끝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 8살 승일군까지. 김광년의 진술에 따르면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건 5일 전인 1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화가 난 채 어린 3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예전에도 성격 차이와 고부 갈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아내가 몇 번씩 집을 나갔던 적이 있었대요. 하지만 최근 들어 둘 사이 다툼의 강도가 더 거세졌다는데요. 김광년. 그는 원래 경상북도 문경시 전화국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곳 꽤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다가 1년 전인 1994년에 돌연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며 그 좋은 직장 퇴사하고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를 온 거예요. 무슨 투자를 했나 싶은데 받은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주식 투자에 올인했죠. 결과는 예상되시죠? 너무도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퇴직금에 플러스 모아둔 돈까지 몽땅 날려먹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기우는 사이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해왔죠. 하지만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아내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해요. 그리고 남편은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하게 버티던 중이었고요. 실종 전날인 26일 밤 김광년은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 다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즉각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정이혼을 하고 싶으면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5천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95년 당시로선 정말 큰 액수였죠. 남편은 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대가로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내는 내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지만 친정이 부탁해서 1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4천은 시간이 좀 지나 주겠다며 그날 밤 각서까지 작성했다는데요. 이후 김광년은 화를 누르고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젯밤 작성한 각서도 없어졌고요. 이후 며칠간 아내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김광년은 그래도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있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을 더 기다리다 결국 2월 1일 집을 나간 지 5일 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일단 엄마라는 보호자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종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 가출로 판단이 되었죠. 또 부부싸움을 했다는 명확한 원인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출 신고를 좀 접수하고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김광년을 설득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연락이 두절됐다던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건 신고가 접수되고 6일 만인 2월 6일이었죠. 근데 뜻밖에도 그녀는 혼자였어요. 되려 경찰에게 와서 물었죠. 아니, 우리 애들은 어디 있어요? 애들이요. 경찰도 당황스럽습니다. 남편에 의하면 당신이 다 데리고 나갔다고 하던데.
아내는 황당해하면서 나는 애초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혼자 가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녀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볼까요? 1월 26일 밤 부부간에 다툼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너무도 지친 아내는 상황을 일단 좀 피하고자 혼자 집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열흘 정도 여관에서 지내다가 이제 귀가한 상황이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남편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애들 어디다 뒀어? 애들 어딨어? 막 물으니까 남편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도리어 화를 냈대요. 당황한 아내가 경찰서로 달려와서 아이들의 행방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 남편 김 씨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아내를 몰아붙이면서 애들을 어디다 숨겼냐? 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서로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졌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죠. 경찰은 즉시 사건을 아동 실종으로 전환했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대구는 불과 몇 해 전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경찰은 아동 실종에 예민한 상태였고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가능성은 이 부모님 싸움에 지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와서 배회를 하다가 어찌저찌 실종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한 명이 아니고 무려 3명이죠. 경찰 또한 학교 주변 동네 곳곳 수색했어요. 여기에 전단지 2만 장을 배포했고요. 하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그럼 누군가가 또는 어떤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기관 다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 어디에도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특정 인물에게 수사 방향을 맞추게 돼요. 바로 최초 신고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 김광년. 그 이유는 과거 전적 때문입니다. 김광년은 작년에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아내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녀들을 무려 한 달간 친척집에 숨겨둔 전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짓을 꾸미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주변 지인, 친인척까지 하나하나 방문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이들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목격담이 등장해요. 김 씨 부부의 이웃이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27일 낮에 3남매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걸 분명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27일? 이거 남편 김광년의 진술대로라면 아이들은 27일 날이 밝기 전,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이미 아내와 함께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어라? 보통 목격자가 거짓 증언을 한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건 남편이라는 뜻이 되겠죠.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어요. 하지만 김광년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판독불능입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당시의 일부 기사에서는 그 검사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광년은 계속해서 아내가 그 27일 날 새벽에 가출할 때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간 거다라고 그녀를 계속 의심해요. 그래서 경찰도 아내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을 시작하긴 했죠. 이때 아내의 진술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약 3번 정도 가출을 했습니다. 또 남편 몰래 외도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처가에 연락을 해서 이걸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총 5,200만 원을 갈취했고요.
친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가 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딸의 흠집을 덮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사위를 달랬던 것 같아요. 한편 아내는 내가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다 라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김광년은 아내가 아이들을 못 데려가도록 아예 아이들 방문 앞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혼자서 집을 나왔고요. 결국 경찰은 김광년의 집과 차량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최악의 행동을 벌였을 수도 있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열흘 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 결과 김광년이 소유한 차량의 트렁크와 또 집 욕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앞서 이웃이 27일 낮에 아이들을 봤다는 증언, 그리고 발견되고 있는 이 혈흔을 증거로 김광년을 압박했어요. 자, 형씨, 애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벌써 죽인 거야? 근데 김광년은 끝까지 무슨 소리냐, 아내가 데리고 나갔다 라고 부인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팀이 작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한층 좀 나긋한 분위기의 수사관으로 교체를 한 후에 그와 대화를 시도했죠. 아이들이 사라져서 참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꿈에 혹시 보이진 않나요? 김광년 씨,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이제 우리 애들 좀 편하게 쉬게 해줍시다. 이 방법이 제대로 통했어요. 김광년의 눈이 점점 붉어지더니 끝내 자신이 3남매를 살해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아내가 가출하고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오후, 그때까지 아이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남편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죠. 당시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설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광년이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려고 거짓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니까 집에 애들이 없어. 당신 이거 데려간 거 아니야? 근데 아내는요, 이미 이런 수법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꿰뚫고 있어서 통하지 않았죠. 김광년은 자기가 낸 얄팍한 꾀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리라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한 거였어요. 1월 30일 낮 1시 반, 김광년이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찾으러 가자. 아이들을 차에 태웠죠. 한편으로 그의 한 손에는 20cm짜리 과도가 들려 있습니다. 애들은 오랜만에 아빠와 나들이를 간다고 막 들떠 있었는데 그의 차가 향한 곳은 먼저 처가댁이었죠. 왜 처가댁에 먼저 들렸냐면 혹시나 아내가 거기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확인차 들른 거예요. 근데 없어요. 김광년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우리 나물 캐러 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김광년은 차를 몰고 가다가 가던 길에 잠깐 철물점에 들려서 삽을 구매했죠. 이후 그들이 향한 곳은 경산시 백청동에 위치한 뱀사골 공동묘지입니다. 그는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웠고 아이들을 주변에서 놀게 한 뒤 자기는 구덩이를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나이 순으로 한 명씩 아이들을 불러냈죠. 큰딸 이리 와! 가장 먼저 달려온 건 12살 된 첫째 딸 김혜정 양이었습니다. 김광년은 딸의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결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딸이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지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막 애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김광년은 그대로 딸의 목을 졸랐고 이후 과도로 찔러 확인사살까지 합니다. 이어서 10살 둘째 딸 그리고 8살 막내 아들도 모두 한 명씩 같은 방법으로 차례차례 살해합니다. 이후 그는 1.5m 깊이의 구덩이에다 아이들 3명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일을 모두 끝낸 후에 태연이 집에 돌아와서 비디오를 불려보는 여유까지 부렸대요.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추 김광년은 마치 반성을 하는 듯 아이들에겐 죄가 없어요. 내가 죽일 놈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아내 때문이라고요.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뜩이나 지금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날려서 예민한데 아내가 자기 신경을 건드렸다면서 끝까지 아내 탓을 합니다. 이건 너무 모질이 같아서 좀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럼 그건 그거고 그럼 애들을 왜 죽였냐? 라는 질문엔 아이들을 보면 아내가 떠올라서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김광년의 자백 다음 날 경찰은 뱀사골 공동묘지 정상 부근에서 흙과 낙엽으로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피투성이 상태로 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서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죠.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식 3명의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아버지 김광년. 그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다가 1999년 광복절 특사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진 첫째 딸의 일기장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다. 집이 다시 시끄러워지겠다.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어린애들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고통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부모의 눈먼 이기심, 그리고 자식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죄 없는 아이들의 사연, 언제쯤이면 여기서 그만 소개할 날이 올까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